네, 안녕하세요. 인지하고수 TRT A계열 6회차 2차 방정식과 복소수 풀이를 하게 된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6회차 보느라 이제 고생 많았고요. 6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회차 5회차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이제 친구들 푼 거를 보니까 이제 뒷부분 문제들은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앞에 문제들은 이제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잘 풀었는데 뒤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할 거고요. 자기가 맞았던 거라도 혹시 다른 풀이 아니면 내가 잘 풀었는지 찍어서 맞은 건 맞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거는 잘 보시면서 볼펜으로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차 방정식 5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b 이꼴 제로가 중근을 가진대요. 얘가 중근을 가질 때 a의 최소값과 이때 b의 합을 구해달라. 다 그리고 뭐가 써있느냐? a랑 b는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는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보라는 거겠죠. 그럼 바로 써볼게요.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즉 a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60b인데 그게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는 여기서 60b를 좀 이항을 시켜볼게요. 요 관계식에서 60b를 이항을 시키면은 a제곱은 60b가 되는데 여기서 6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6 곱하기 10 근데 여기서 6은 2 곱하기 3이고요 10은 2 곱하기 5니까 요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b 요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럼 자변은 지금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우변 역시도 어떤 제곱수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봤더니 얘는 제곱수가 오케이인데 이 3과 5는 제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이 b라는 녀석이 반드시 3과 5를 가지고 있어야 얘랑 얘 만나서 제곱수, 얘랑 얘 만나서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b도 뭔가의 제곱수를 들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나머지 k제곱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만족하도록 하는 a, b는 무척 많은데 그때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때 a의 최소값은 k가 자연수, 이것도 쓰겠습니다. k는 자연수인데 a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k가 바로 1이 될 때다. 따라서 k 대신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그때 a제곱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은 생략하고요. 그럼 얘는 결국에 30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의 최소값은 그냥 최소값을 a라고만 주면은 a가 3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때 b의 합이니 b의 값은 b는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 즉 15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b는 15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는 45다 해서 1번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져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자, 근데 a가 제곱수여야 되니까 우변도 제곱수여야 된다. 따라서 3과 5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b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3과 5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b는 k제곱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문제 조건 맞게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1번 풀어봤고요. 바로 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3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 b에 대해서 그 두 개를 곱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물어봤네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즉 4분의 d를 좀 써보면은 절반 제곱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인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2a 더하기 3b
플러스 1인데 그게 0이 돼야겠더라. 그래야 중근을 갖는 거겠더라. 자, 그럼 나머지 식을 좀 써보면은 요거 계산해보면은 4AB 나오죠. 4AB에다가 3AB 뺐으니까 그러면은 AB 그 다음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3B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게 0이 돼야겠더라. 그럼 여기서는 식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생은 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 식변형을 어떻게 시키느냐. AB 더하기 2A는 A를 공통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요 B 더하기 2로 한 번 다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끔 B 더하기를 이렇게 먼저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3B니까 여기 곱하기 3B 해주시면 3B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이니까 원래랑 똑같아지려면 빼기 5를 했어야겠죠. 근데 거기서 5가 넘어가면은 요렇게 나오겠더라. 그래서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더하기 3 곱하기 B 플러스 2인데 그게 5가 돼야겠더라.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A랑 B가 모두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A 더하기 3도 정수, B 더하기 2도 정수. 즉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5가 나오는 개수는 총 4개가 있을 거예요. 그 4가지가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5. 그 다음에 이거 좁으니까 여기에다가 작성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A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2를 곱해서 5가 나오는 거는 뭐 있다? 1 곱하기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이 있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더라.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3이 A, 1이라는 소리는 그때 A의 값을 구해보면은 3 빼면 되겠죠? 여기서 3 빼면은 마이너스 2, 3 빼면은 2, 3 빼면은 마이너스 4, 3 빼면은 마이너스 8. 자, 그때 B도 구해볼까요? B를 구하기 위해서는 2를 빼면 되겠네요. 여기다 2 빼면 3, 2 빼면 마일, 2 빼면 마이너스 7, 2 빼면은 마이너스 3. 자,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물었더라. 그래서 AB를 구해보시면은 AB는 얘네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8, 83, 24. 따라서 그중 이 4개의 값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식변형만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 식변형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이참에 한번 해보시고 연습 몇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참고로 그 마플 시너지 1등급 문제도 이제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한번 문제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 = 0라는 2차 방정식이 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를 a, 이때의 중근을 k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꼭 해달래요. 자,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겠다. 자, 판별식 써보면요, b제곱 즉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계산해주면 되겠죠? 전개 보면은 a제곱 더하기 4a제곱이니까 5a제곱 4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8a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 0 요런 식으로 계산해줄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5a a 2 마이너스 플러스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a라는 녀석은 누구누구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고 여기서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a는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다. 따라서 정수 a는 2가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럼 그때 중근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a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 0다.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k더라. k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곱하기 k 즉 ak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또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풀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도 갈게요. 4번 바로 4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꼴 제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a와 b를 더해달라. a와 b를 더해달라. 자, 일단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어찌됐든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중근, 즉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써먹을게요. 그럼 판별식 써보면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해보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걔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동류한끼리 좀 계산해보면은 a제곱은 일단 쓰시고 2ak는 혼자 있네요. 2ak 그 다음에 k제곱 날아가고 플러스 2k 플러스 b 꼴 제로. 근데 얘가 뭐라고? k 값에 관계없이, 즉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꿔달라는 소리네요. 그러면은 나는 k를 하나만 들고 있는 애, 그 다음에 k를 하나도 안 들고 있는 애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보겠다. 자, 그럼 k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여기 2a 있고요. 2a 여기는 플러스 2. 그다음 여기서는 a제곱 여기 플러스 b가 되겠더라. 따라서 뭐다? 요 녀석도 0이 돼야 되고 요 녀석도 0이 되어야겠더라.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1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역시나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저희 조금 요 녀석들의 다 길이가 1이라는 소리고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큰 정육면체 모양을 만든 다음에 정육면체 6개면, 정육면체는 알다시피 면이 6개죠. 그 전체 겉면 6면에다가 붉은색을 칠했을 때 큰 정육면체를 다시 모서리 1인짜리 다 다시 분해하겠대래요. 자, 그때 한 면에만 붉은색이 칠해진 나무 토막의 개수가, 자 써볼게요. 한 면에만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그런 나무 토막의 개수가요, 두 면에 붉은색이 칠해진 6면 중에서 두 면에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그런 나무 토막의 개수의 5배래요. 이 녀석 개수의 5배가 바로 한 면에만 붉은색이 되어 있는 저런 느낌. 자, 그때 어느 한 면에도 붉은색이, 그러니까 전혀 붉은색이 묻어있지 않은 나무 토막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큰 정육면체, 요 녀석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3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큰 정육면체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할게요. x라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한 면에만 붉은색이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지금 요런 애들이죠. 여기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전체 한 면에만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애들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은 여기 한 면, 두 면, 뭐 세 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면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이거는 초록색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두 면에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애들은 요렇게랑 요렇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애들이겠죠. 그쵸? 한 면 애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고, 빨간색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세 면에 되어 있고, 여기 초록색 이런 애들도 다 요런 애들이 다 두 면에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저런 애들일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전체 모서리의 길이를 이제 x라고 설정을 했고, 그럼 한 면에만 붉은색이 되어 있는 녀석들의 개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몇 개 있을까요? 여기 요만큼을 보면은 아까 이 제일 조그만 그 도형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 1 빼주고 여기 길이 1 빼주면 여기는 x-2가 되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2를 한 면으로 갖는 정사각형인 거죠. 즉 한 면에만 붉은색이 되어있는 저 파란색 애들의 개수는 x-2 곱하기 x- 즉
제곱이 되는 건데 지금 알다시피 6면에 모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여기에도 있고 또 요쪽에도 있고 또 반대쪽 옆쪽 뭐 밑에 쪽에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총 6군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 작성해 줄 수 있고 걔랑 뭐랑 같더라? 두 면에 붉은색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런 초록색 애들이잖아. 초록색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있냐면은 전체 길이를 내가 x라고 두면은 여기 1 빼고 1 빼니까 바로 x-2개가 되겠죠. x-2개. 근데 그런 x-2개 애들이 어디에 있냐? 하나, 둘, 셋, 넷. 요런 느낌. 즉, 한 모서리당 이런 애들이 한 군데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모서리당 여기 초록색 또 있고요. 한 모서리당 이렇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모두 12개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체 12개가 있겠더라. 앞에다 쓰겠습니다. 12개가 있겠더라. 근데 요 녀석의 5배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요런 방정식 하나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약분해 보면은 6 약분하면은 여기 2 남았고요. 요거 하나 약분하면은 요거 싹 사라지겠죠. 그쵸? 그럼 좌변에 남은 거는 x-2. 우변에 남은 거는 10이 남았겠더라. 따라서 일단 x라는 저 큰 도형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가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어느 한 면에도 붉은색이 칠해지지 않은 거. 그러면은 거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어느 곳에도 이제 붉은색이 안 묻어 있는 애들은 이 겉면을 제외한 모두겠죠. 그 안쪽에 있는 애들 안쪽에. 그러니까 이 겉면을 벗어내면은 여기 이제 이런 바깥쪽 애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x가 지금 전체 모서리의 길이가 이제 12가 된 걸 확인했는데 한쪽 빼고 한쪽 빼면은 10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한 면의 길이가 10짜리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바로 정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최종적인 정답 1000개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1000개. 겉면만 모두 싹 다 이거 벗겨내면 안쪽에 있던 애들은 붉은색 안 묻어있는 애들은 이렇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개가 있겠더라.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도 또 바로 한번 가볼게요. 6번. 6번.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요. 기억 -2는 복소수가 아니다. 얘는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땡이죠. 우리는 고등학생 때 복소수 아닌 거는 거의 볼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애들은 다 복소수가 된다라는 거.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허수만 복소수는 아니다. 이런 실수도 복소수가 된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니은 복소수 z에 대해서 1 플러스 z 곱하기 1 플러스 z바가 실수냐라고 물었네요. 실수냐.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z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했다면 요 녀석 일단 좀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z 더하기 z바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일부러 여기 지금 가로를 쳤는데 우리 알다시피 요 녀석 실수 2a 실수죠. 요거 쓰진 않았는데 당연히 실수부와 허수부 즉 a, b는 모두 실수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즉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남겠더라. 그래서 우리 편례복소수끼리의 합과 편례복소수끼리의 곱은 무조건 실수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다. 즉 음수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신경 쓰면 좋겠죠. 어찌됐든 니은 실수하는 건 맞는 보기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가볼게요. 디귿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자 요거는 여기 옆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0일 때 0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는 무수히 많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를 얘를 해석을 해보면은 z를 a 더하기 bi라고 마찬가지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i의 제곱는 는이 아니라 더하기 a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걔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곱하면은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니까 2a 제곱.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제곱. 2abi 마이너스 2abi 만나면 사라지겠죠. 따라서 결국 뭐다? a제곱이랑 b제곱이 같기만 하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이 같기만 하면은 무조건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네요. a제곱이랑 b제곱이 같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거 엄청 많죠. 뭐 a가 1일 때 b는 뭐 풀마 1 되고요. 뭐 a가 뭐 100일 때 얘는 뭐 풀마 100이면 되는 거고, a가 1억일 때 얘는 풀마 1억.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복이다. 최종적인 정답은 4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도 바로 가볼게요. 7번. 7번. 자,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3 네? 2 i 세제곱분의 3 더하기 i 4제곱분의 4 i 5제곱분의 5 저는 몇 개 좀 더 쓸게요. 6제곱분의 6 7제곱분의 7 8제곱분의 8 더하기 쭉쭉쭉 가서 i 50제곱분의 50까지 이 녀석들을 더한 게 a 더하기 bi일 때 문제에서는 a-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이 50개 안에는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50개나 냈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그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 i랑 같은 거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3i랑 똑같고요. 얘는 플러스 4랑 똑같네요. 당연히 이 i라는 녀석은 주기가 4, 즉 4개씩 반복이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4개씩을 좀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4개 대보면은 얘는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5i,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플러스 7i, 얘는 플러스 8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4개씩 묶다 보면은 뭐뭐 남는다? i의 49제곱분의 49 더하기 i의 50제곱분의 50 여기 두 개는 짜투리로 남겠죠. 그죠? 자, 그래놓고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얘네들 4개 다 더하면은 2i 플러스 2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요 녀석도 다 더해보면은 2i 플러스 2가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즉 뭐다? 지금 2i 플러스 2가 요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총 몇 개 있다? 여기까지 12개가 있더라. 따라 정답을 구해보면은 우리의 2i 플러스 2는 각각 전체 12개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신경 써줘야겠죠? 그럼 얘는 i랑 똑같잖아요. i.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 49i. 마이너스 49i.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0이네요. 마이너스 50. 그럼 최종적인 정답을 좀 구해보면은 24에다가 마이너스 50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6 나올 거고요. 24i에다가 마이너스 49i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5i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때가 a 더하기 bi. 그럼 a가 마이너스 26, b는 마이너스 15니까 우리 정답 구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5니까 최종적인 정답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해서 정답 4번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7번까지 해봤고요. 자, 8번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8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루트 6분의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24가 a 더하기 bi인데 문제에서는 이제 a와 b를 더해달라는 문제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두 개가 음수인 애들을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는 점과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겠죠? 그럼 얘네 두 개는 원래는 이제 곱하면은 루트 54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고 분모는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좀 먼저 계산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1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루트 3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다시 이거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고 이 녀석은 계산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플러스 2i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더한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복소수 z는 루트 2분의 1-i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n이라는 녀석은 z의 2n 제곱일 때 문제수 구해달라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쭉쭉 가서 fn까지 더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i가 되도록 하는 1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이제 많이 보는 생김새인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바로 요 녀석을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분자에 있는 요 녀석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i가 된다 라고 자주 나오니까 암기두면 좋은 식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fn이라는 녀석은 이 z의 2n 제곱인데 지금 z의 제곱 외에 전체 n제곱으로 바라봐주면 z제곱이 마이너스 i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f1은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i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f2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i가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i가 될 거고, 4제곱 하면은 i의 4제곱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은 얘 어차피 주기가 4니까 그 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i 나올 거예요. 5제곱 해보면은. 그래서 한 번만 5제곱을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i의 4제곱 곱하기 i인데 i 4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i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겠더라. 그 다음도 계속 여기 잠깐 지우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더라. 그때 문제에서 n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i가 돼야 된대요. 마이너스 i. 자, 그러면은 지금 이 4개씩을 좀 보면은 여기까지 더하면은 마이너스 i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쭉쭉쭉 갔을 때 15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150을 4로 나눴을 때 주기가 4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먼저 구해보면은 나머지는 2가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몫은 37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4개씩이 총 37개가 있는 거고, 그 끝에 2개가 남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요 37번째 4개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그 2개는 어떻게 생겼다? 다시 맨 처음 거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전체 더해서 마이너스 i가 되려면 주머니에 여기 맨 첫 번째에서 끊어줘야 되니까 37개까지 있다가 여기서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52하고 얘는 149번째, 얘는 150번째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37개에다가 요거 1개까지 더 있으니까 전체 38개 해서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이것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z의 k가 복소수 zk라는 녀석은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k제곱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고, z의 k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전에 9번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요. 우리는 요 녀석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 요 녀석 뭐 분모 실수해보면 되겠지만 요것도 워낙 자주 등장하는 식이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 그대로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i 되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다시 써보면 결국 마이너스 i의 k제곱이 되겠더라. 그러면 결국에 좀 전에 9번 문제랑 아예 똑같은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아까 일일이 좀 나열을 해봤으면은 요거 k 대신에 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i였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요거 세제곱하면은
요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플러스 i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4제곱 하면은 플러스 1이고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이번에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k의 개수를 물었고 우리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1번째를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들을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여기서도 여기 6번째 있겠죠. 그러니까 주머니 이 4개씩 묶은 거를 하나의 주머니로 생각을 좀 해주면은 그 주머니의 두 번째 자리에 우리가 찾는 녀석이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50 이하의 자연수이고 50을 아까처럼 4개씩 반복되니까 4로 나눠보면은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2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머니가 전체 12개니까 우리는 일단 12개에다가 그 마지막 주머니 이제 끝난 다음에 2개가 더 남았잖아요. 2개가. 그 2개는 뭐였다?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이 있었겠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12개가 나왔는데 근데 봤더니 여기도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요거 한 개 추가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13개다. 요것도 어렵지 않게 3번 정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10번이랑 이제 비슷한 문제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요거 저거 뭐 실수해도 되지만 워낙 자주 등장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암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10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상수 i가 개수가 실수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0는 일단 마이너스 1이에요. f0은 마이너스 2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r의 값을 물었다. fr. 자, 일단 가족권부터 보면요. 가족권 16에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나조건 2차 방정식 fx 이꼴 제로의 한 근이 i-r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 구해볼게요. 자, 일단 가족권은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식이었죠. 요거 이제 항등식 개념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여기서 뭐 16을 k라는 뭐 또 t x로 치환할게요. x로. 자, 이 16이라는 녀석을 잠깐만 x로 치환을 하면은 결국 이 식은 x의 12제곱을 15니까 얘한테 1 뺀 거죠. x-1로 나눴을 때 몫은 뭔가가 있었을 거고 그때 이제 나머지가 r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스몰 r이랑 100% 일치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은 양변에 x 대신에 1을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1은 r만 남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r이라는 녀석은 1이라는 걸 찾았고요. 자, 오늘 나조건에서도 요 한 놈의 근이 i-r이라고 했으니까 이 r 대신에 1을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도 안다? 2차 방정식의 하나의 허근이 요거 i-1이었다면은 나머지 한 근도 바로 무조건 이 녀석의 켤레복수수인 이거 켤레복수수는 조심해줘야 되죠. 지금 허수 부분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뭐 할 거냐? 우리 FR을 즉 F1 구하는 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F1. 그 말은 이 2차식 fx를 100% 그 식을 다 찾아달라는 소리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일단 두 근의 합 좀 먼저 구해보면은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켤레복수수끼리의 곱이니까 계산해보면은 2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2차 방정식 어떻게 작성했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꼴 제로라는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꼴 제로라고 작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뭐 k라는 문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k를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인 f0은 마이너스 2다 라는 조건 쓰면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얘가 지금 이 좌변에 있는 식이 f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은 2k가 나오는데 2k가 마이너스 2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k는 마이너스 1이었더라.
따라서 최종적으로 fx 좀 써볼게요. 그럼 fx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까 fr, 근데 r이 1이라고 찾았었죠? 그래서 f1 최종적인 정답 구해보면은 마이너스에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권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항등식에서 배웠던 유형 그거 이용해서 r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도권에서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알 때 그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틀린 친구들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바로 가볼게요. 12번. 자, 12번. 실수 A, B, C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 B, C를 만족을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는 거를 물었고요. 단, 그 가로 안에 보면은 A, B, C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많이 본 식인데 얘를 이항시켜서 보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C가 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이 작은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은 어떻게도 바꾸더라?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곱한 게 어찌됐든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항시켰으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바로 얘가 0이거나 그리고 얘가 0인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얘를 제가 이제 첫 번째 경우라고 좀 하고 얘를 이제 두 번째 경우라고 좀 분류를 해보면은, 결국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애가 0이 되었다라는 소리는 바로 A랑 B랑 C가 모두 같았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지우고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 분류해서 풀어볼게요. 다시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 B, C가 세 개가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아직 안 쓴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필기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떻게 됐었냐?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랑 C가 모두 같은 두 번째 경우 있었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 다시 물어본 거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거를 물었죠. 그죠? 그럼 저는 이제 두 번째 경우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은 A, B, C 세 개가 모두 같은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C랑 B 대신에 A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럼 대입해보면은 A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 이꼴 제로라고 써줄 수가 있고, 아까 가로 안에 A, B, C는 모두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결국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 좀 구해볼게요.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가야겠죠?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거 근호 안에가 음수니까 I로 좀 빼놓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를 봤더니 이제 이런 애들은 안타깝게 없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보기에는 없지만 이 두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없어도. 일단 정답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고요. 자, 첫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세 개를 다 더한 게 0일 때 다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요 조건을 먼저 이용하기 전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x는 2c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힌트를 좀 써먹을 건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지금 이 식을 보면은 b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c도 두 개인데 a만 혼자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식에서 a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요 a 대신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2c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4ac인데 a가 이거면은 요 녀석한테 뭐를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4c를 추가적으로 곱하면 돼요. 그럼 전개해보면은 플러스 4bc 더하기 4c 제곱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지금 봤더니 이 근호안의 숫자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루트 b 플러스 2c의 전체 제곱이 되겠더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좀 어차피 얘는 정답 아니었으니까 여기 잠깐 지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요 녀석 좀 잠깐 집중해서 살펴보면 루트 b 플러스 2c의 전체 제곱은 뭐랑 똑같다? 바로 절대값 b 플러스 2c랑 똑같은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우리 x라는 녀석 지금 찾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두 가지로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애들이다?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냥 그대로 튀어나온 거, 이런 애들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b, 이번에는 요 초록색이 마이너스를 들고 튀어나온 거, 즉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나누기 2c,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뭐 요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이 절대값이 요 초록색 자체가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가지니까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혹시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네 가지 결국 싹 다 그 구해보면은 요거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답은 이 두 개가 되겠더라. 그래서 구해보면은 2c분의 2c니까 1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의 근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요 녀석은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를 2c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c분의 b 마이너스 1 역시도 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보기를 보니까 어떤 애가 있냐? 바로 4번 요 녀석이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분의 b.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일단 첫 번째로 요 식을 만족을 한다라는 소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됐어야 됐다. 아까 첫 번째는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와, 그 다음에 아까 지웠던 거 두 번째는 a랑 b랑 c가 같다라는 이 두 가지는 일단 해석이 돼야 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이 문제만의 특징,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거를 물었으니까 또 경우에 맞춰서 각각의 값을 근의 공식도 써보고 해가지고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잘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13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두 2차 방정식 a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16 이꼴 제로랑 그 다음에 b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이꼴 제로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킬 때 a와 b의 합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 a와 b는 모두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두 2차 방정식은 두 2차 방정식은 모두 정수인 근을 적어도 하나씩 갖는데요. 적어도 한 개 갖는다, 이렇게만 좀 쓸게요. 자,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편의상 요 2차 방정식을 1번,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2번이라고 좀 그냥 편의상 부를게요.
그럼 1번과 2번이 모두 2차 방정식인데 A랑 B는 자연수이면서 1, 2번 두 개 모두 최소 하나의 정수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본 문제이고요. 자, 그럼 나는 이제 1번부터 가볼 건데 보면 알다시피 1번과 2번은요 지금 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으로 일단 근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는 a분의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256 마이너스 16a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방정식도 일단 근해 공식을 좀 써보면은 2번 2b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 네, 맞아요. 자, 이제 노란색부터 한번 가볼게요. 요 녀석이 이제 저 1번 방정식 해가 되는데 우리는 뭐에 좀 집중을 줘야 되나? 두 개의 녀석 모두 정수인 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저거에 초점을 두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노란색 식을 좀 먼저 보니까 여기 루트 안이 16으로 묶이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얘는 16의 제곱이고 얘는 16의 제곱이고 얘는 16이 있으니까 16이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럼 4로 튀어나가니까 16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16 마이너스 a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결국에는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고, 자, 다시 a와 b는 자연수예요. a와 b는 자연수. 자, 그러면은 얘가 자연수니까 요 근호 안에 있는 16-a라는 녀석은 무조건 일단 16보다는 작겠죠? 얘는 16보다 작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왜? a가 자연수니까.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정수인 녀석을 하나 무조건 가지려면은 이 근호 16-a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제곱수가 돼야 루트가 사라지면서 정수꼴로 바뀌고, 그래야 그나마 이제 전체가 정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분수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단 루트는 벗겨줘야 정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체크해 볼 거냐? 16-a는 16보다 작은 제곱수라는 거죠. 제곱수. 확인해 봅시다. 16-a는 될 수 있는 거. 16보다 작은 제곱수는 3, 3은 9. 그 다음에 2, 2는 4. 그 다음에 1, 2는 1.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0도 있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하고 가시고요. 그러면 그때 각각의 a의 값을 구해볼래요. 그럼 a는 어떻게 돼? 얘는 7이 되면 되는 거고, 얘는 12가 되면 되고, 얘는 15, 얘는 16이 되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x가 어찌됐든 근이 최소 정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때 각각의 x도 좀 구해볼게요. x도 좀 구해보면은, 자, x는 a분의 16 풀마 4루트 이건데 지금 얘가 첫 번째 경우부터 가는 거예요. 얘가 9였으면은 3이었겠죠. 3. 그러면은 16 플러스 마이너스 4, 3 12에다가 a는 7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이거 좀 구해보면은 7분의 28이랑 그 다음에 7분의 4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찾는 정수가 한 놈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찾아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녀석도 확인을 해보면은 x는 a분의, 근데 a가 12분의 요거 16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4니까 4이 8 되겠죠. 8. 이것도 계산해보면은 12분의 2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2분의 8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놈만 있으면 된다. 얘도 a의 값이 12가 돼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가 15일 때는 15분의 그 다음에 16 플러스 마이너스 4, 1은 4 계산해보면은 15분의 20이랑 그 다음에 15분의 12가 나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정수가 아니네요. 그죠? 얘는 애초에 될 수가 없다. 얘는 빼버리시고, 자, 그럼 얘는 a가 16일 때 16분의 16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0이니까 그냥 끝이네요. 그죠? 요거는 딱 1밖에 나오지 않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수의 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살펴보면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문제고, 자, 이제 파란색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일단 a가 될 수 있는 것보다 7이랑 12랑 16이 될 수 있다. 7, 12, 16 요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좀 지우도록 합시다. 지우고 7, 12, 16 7, 12, 16 7, 12, 16 우리 a는 7 또는 12 또는 16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파란색 식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얘도 역시나 이거 안 썼는데 x입니다. x는 얘가 역시나 정수근이 돼야 된다. 그럼 똑같이 아까 누구요? 근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라는 건 똑같겠죠? 이 녀석이 제곱수가 되어줘야 이 전체 값이 정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겠더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해볼 건데 이제 a가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 대신에 이거 경우 3가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a가 7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2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16인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7이었으면은 2b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에다가 7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8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얘도 일단 쓸게요. 2b분의 그 다음에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에 마이너스 48b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얘는 2b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에다가 a가 16이니까 마이너스 64b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이쪽에도 정수인 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최소. 자, 일단 여기서 바로 탈락시킬 수 있는 게 요 녀석 탈락이죠. 왜? a랑 b, 즉 b는 모두 지금 a랑 b가 잔수기 때문에 요 녀석은 이 근호 안의 숫자가 음수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허근에 갔기 때문에 애초에 볼 필요가 없다. 얘는 땡 처리하시고, 자, 그럼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얘가 이제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호 안이 제곱수가 되야 했었죠. 근호 안이. 자, 그러면은 49보다 작은 제곱수인데 뭐 얘는 그냥 b 대신에 몇 개 대입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b 대신에 자연수 제일 작은 1부터 대입하면은 49 마이너스 28은 21인데 얘 제곱수가 아니니까 탈락시키면 되고, 자, b 대신에 2 대입하면은 49 마이너스 56이니까 얘도 음수 허근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아예 첫 번째 경우에서는 정수인 근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 요 2번 방정식은 아마 정답은 여기서 나올 건데, 여기도 b 대신에 1을 먼저 대입을 할게요. 여기는 b 대신에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1이면 요거 1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무려 정수가 2개 나와요. 4랑 3 두 개의 정수근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이제 b가 2부터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근호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실근이 아닌 허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빼버리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a와 b를 더해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경우죠. a는 12가 되고, 그리고 그때 b는 1이 되면 되겠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는 최종적으로 13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정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각각이 모두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2b 마이너스 a 분의 2b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에 대한 설명, 뭐 옳은 설명만을 골라달래요.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보기를 좀 봐보면은 중근 같냐, 허근 같냐, 뭐 두실근 같냐, 즉 뭐를 물어본다? 판별식의 부호만 확인해보라는 소리네요. 그죠? 자, 요 녀석 가지고 내가 판별식을 좀 써보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면은 요런 식 작성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전개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근데 얘는 이렇게 뭐 봐도 상관없는데 하나가 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 인수분해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고 요 녀석들은 마이너스 2b로 묶어보면은 a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래 놓고 봤더니 요 녀석은 a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다. 해가지고 저는 요 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식으로. 요 식으로.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판별식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보면서 부호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자, 기억 문제도 보겠습니다. a가 1일 때 중근을 갖냐라고 물었네요. 그죠? 중근을 갖느냐. 자, 그럼 a가 1이냐? 1이면은 0되잖아요. 판별식이 0이야? 즉 중근 갖는다. 맞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 a, 1 요런 대소 관계가 있을 때 허근을 갖느냐. 즉 판별식의 부호가 음수냐라고 물어봤네요. 음수냐. 자, 그러면은 저 판별식 좀 잠깐 다시 데리고면은 a-1 곱하기 a-2b 플러스 1인데요. 자, 차근차근 보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은 어떻게 좀 바라봐주면 좋냐. 마이너스 2b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로 찢을게요. 그러면은 a-b랑 1-b로 체크를 해도 되겠죠. 그죠? 똑같은 식이니까 어차피. 자, 그래 놓고 보니까 a가 b보다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으니까 이거 음수. 1은 b보다도 작죠? 그러면은 또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으니까 요것도 음수. 그럼 음수랑 음수를 더했으니까 요 녀석도 음수가 되겠다. 따라서 양수랑 음수 곱했으니까 요 전체는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판별식이 음수냐라고 물었던 보기였으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는 a, 그 다음에 5b, 그 다음에 1 이런 또 대소관계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즉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냐라고 물었네요. 그죠? 그럼 얘도 또 저 판별식 좀 다시 써보면은 a-1 a-2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다시 a-1은 양수였죠? 여기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보니까 a가 1보다 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양수. 자, 그리고 다시 지금 보면은 5b가 b보다 크잖아요. 즉 b는 요 양수란 말이야. 양수. 자, 그러면 5b랑 2b를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5b가 더 크겠죠. 그죠? 양수니까. 근데 a가 5b보다 커? 그럼 당연히 a는 2b보다도 크겠죠. 그죠? 그러면은 a-2b는 양수되고 양수에다가 1마저도 더했으니까 더 양수는 아니고 또 양수 되겠죠. 그죠? 그럼 양수랑 양수 곱했으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 되겠더라. 그래서 기억 보기도 옳은 소리 했으니까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별식의 부호만 따져주면 되는 문제였고, 첫 번째로 일단 판별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해가지고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니은 디귿 보기에 대소관계가 있을 때 각각의 부호가 정확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15번 또 가볼게요. 15번. 15번. 자, 세실수 A, B,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루트 2고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이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에 두 분이 알파와 베타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3의 값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우리 많이 본 힌트네요. 조건들. 쟤네 가지고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쓰면은 누구를 구할 수 있다? 바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일단 그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되는 거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죠?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18.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녀석이 뭐다? 요거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걔를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요 녀석 6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써볼까요? 뭐라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이라는 거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더니 뭐가 보여야 되느냐? 바로 얘도 6이고 얘도 6인 게 보여야 돼요. 쟤는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게. 그러면 어차피 저 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얘가 똑같다라는 소리는 빼면은 여기겠죠. 똑같은 애들끼리 뺐으니까 즉 뭐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바로 0이 되겠더라. 일단 얘네 두 개 같은 게 보였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풀었었어요. 예전에 몇 회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이 자변은 이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뭐랑 똑같은데 2분의 1에 이건 아까 나왔었죠 그죠?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더하기 다른 애 먼저 쓸게요.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요렇게 걔가 0이야? 즉 무슨 소리? 얘도 0, 얘도 0, 얘도 0. 즉 A랑 B랑 C랑 모두 같다라는 소리네요. A, B, C가 모두 같다. 따라서 A랑 B랑 C가 모두 같다라는 힌트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 좀 치우고 다시 이제 정답 구할게요. 우리 어찌됐든 간에 요 두 조건 가지고 뭐를 찾았냐면은 A랑 B랑 C가 같다라는 요 조건 지금 하나 얻은 거예요. 그죠? 요만큼 이제 다시 지우고 혹시 필기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 다시 가셔서 필기하시고요. 자 우리 구한 거 뭐다? A랑 B랑 C가 같더라. A랑 B랑 C가 같더라. A랑 B랑 C랑 같더라. 자 그 상태에서 다시 갑시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요 녀석의 값을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A랑 B랑 C랑 같으니까 우리 아까 이거 어디 있었죠? 12번에도 요런 꼴 나왔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A랑 B랑 C가 같은 유형. 자 같으니까 요거 BC 대신에 A로 바꿔보면은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이고 어차피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2차 방정식 AX제곱이래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즉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소리는 최고차항에서 A는 절대로 0은 아니라는 소리죠. 요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눠보면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꼴 제로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뭐 하면 되죠?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최종적인 정답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근각계수의 관계 써보도록 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1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구할까요? 요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좀 먼저 구해보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따로 구해볼게요.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얘도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똑같이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면은 쟤를 요걸로 보자는 거죠. 알파 제곱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얘는 좀 전에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1 될 거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얘도 똑같네요. 얘 마이너스 1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 구해보면은 정답 구할게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마이너스 1이었고 그거에다가 3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 1 나오겠더라. 그래서 최종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전 회차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것처럼 얘랑 아까 AB 더하기 맞죠? 얘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다라는 거를 눈치채는 순간 아 똑같은 애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빼면 0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곱셈 공식 변형 써가지고 인수분해 공식 써가지고 A는 B는 C는 모두 같다라는 힌트 얻어가지고 최종적인 정답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5번까지 마무리했고요. 16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p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px는 1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 0라는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근이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세 근이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px 이꼴 3의 근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 이 아래 녀석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있을 건데 서로 다른 세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거는 px는 1차 이상이라고 했지 1차라고는 얘기 안 했죠. 그죠? 만약에 px가 2차가 되면은 요거는 4차 방정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해가 100% 일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그냥 이 방정식에도 들어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px가 이제 1차 이상일 때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가장 낮은 1차부터 시작해서 px가 몇 차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낮은 차수 px를 1차식 즉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여기가 지금 우변이 0이니까 저도 우변을 이쪽에도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3을 이항을 시키니까 마이너스 3 = 0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도 이제 3차 방정식 됐으니까 써보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px 대신에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데 얘도 이제 3차 방정식 저 3차 방정식 근데 얘네 둘의 그러면 근은 똑같아야겠네. 아예 100% 얘도 3개 얘도 3개니까 아예 근이 100% 똑같아야 돼요. 그 말은 식 자체도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해보면은 x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이꼴 이렇게 연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우변의 식은 최고차항 개수가 a니까 요 녀석의 근도 최고차항 개수도 a로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우변 한번 좀 전개 좀 해보면 이제 개수 비교법 할 건데 자, 최고차항 개수는 x 세제곱 그 다음은 x제곱은 b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ax제곱. 자, 그러면 x는 bx 그 다음에 여기서는 3ax 그 다음 상수항은 3b 마이너스 3 3b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개수 비교법을 해주면은 a는 볼 거 없고 b 더하기 a가 4a가 돼야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이거 x제곱의 개수는 없네요. 이거 0이어야 되네요. x제곱 개수 없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4a 얘가 4a 그 다음에 상수항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어주면 되겠더라.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항을 시키면은 지금 b 더하기 3a가 4a니까 b랑 a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여기서는 b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건 뭐다? 바로 a랑 b가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이미 px를 1차 다항식이라고 설정을 했다는 거는 x의 개수 즉 a는 0이 아니다라는 소리인데 a가 어떻게 0이 돼? 그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기 때문에 첫 번째 px가 1차식인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낮은 차수인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px를 2차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그럼 얘도 좀 전처럼 최고차항 개수 a는 일단 0이 아니다라는 거 이번엔 좀 써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아까처럼 작성을 해보면은 이 식에서 px 대신에 요 녀석 대입할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px 대신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처럼 요 자변 요 녀석 쓸 건데 x 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다? 얘는 3차식이고 얘는 이제 4차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찌됐든 두 식이 같다라고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맞춰줘야겠죠. 그럼 얘한테는 또 다른 1차식을 곱해야 된다. 단 개수 보니까 최고차 개수가 a네. 그럼 얘는 ax가 필요할 거고 나머지 상수항은 모르니까 이번에는 b라고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번에 개수 비교 들어갈게요. x 세제곱의 개수 확인해 볼 거고요. x 제곱의 개수도 확인해 보고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도 한번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의 개수 자변부터 보면은 얘랑 뭐 할 거 없고요. 얘네 두 개 하면은 d 나오네요. d 여기서는 얘네 두 개 하면은 b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하면은 a 나오겠다.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없죠. 자 x제곱은 얘네 두 개 하면은 4a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네요. 그럼 4a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cx제곱이니까 c 얘네 두 개 하면은 b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하면은 3a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에 x계수가 볼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4d 는 x의 개수 여기서는 cx 그 다음에 3b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상수항도 볼게요. 마이너스 3d 그 다음 여기서 상수항은 3c-3 3c-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식을 몇 개 얻은 거냐? 바로 4개의 식을 얻었어요. 1개, 2개, 3개, 4개의 식을 얻었더라.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 A, B, C, D 4개. 내가 아는 식 몇 개? 4개. 그럼 충분히 연립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의 순간 이쪽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안 됐던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잠깐만 지우고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1번이랑 4번을 한번 볼 거예요. 1번이랑 4번 간단하기보단 1번이랑 4번 자 1번이랑 4번 어떻게 볼 거냐 1번이랑 4번을 지금 보면은 일단 요거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좀 나눌게요. 그럼 D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여기도 D 여기도 D 똑같대요. 그죠? 그럼 우변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B 플러스 A는 요 녀석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C만 이항시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다 라는 새로운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여기 딱 요 두 번 2번식을 좀 데리고 올게요. 2번식 자 2번식을 보면은 여기서 4a를 이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죠. 그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좀 전에 이제 얻은 이 두 식을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두 개씩을 빼볼게요. 이 식에서 얘를 빼면은 2a 되고 b랑 c는 사라지고 1 빼기 0이니까 1 따라서 a라는 녀석이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a는 2분의 1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되게 좁은데 다시 여기 좀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엔 다시 1번식으로 갈 거예요. 1번식으로 가보면은 아까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d는 b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 3번으로 한번 가볼 건데 3번식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요 d가 b 플러스 2니까 요 d 대신에 b 플러스 1을 b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좀 어렵죠? 좀 헷갈리고 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4d니까 얘한테 4 곱하면은 4b 더하기 2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우변은 c 플러스 3b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항을 시켜볼 건데 일단 a는 우리 a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요 녀석 문자는 자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힘든데 여기서 또 어디를 봐야 되느냐?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있다. 우리 아까 a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넘어가면은 b 플러스 c는 2분의 1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씩을 연립을 하면은 우리 b랑 c가 나오겠더라. 우리 d는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px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이거 연립해보고 더 해보면은 2b가 0인 거니까 b는 0이고 c는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 다 나왔어요. 우리의 px는 a가 2분의 1이었고 b는 0이고 c는 2분의 1이었다. 따라서 이거 뭐 무슨 나오는 거 없잖아요. 뭐 a가 0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식 px가 되겠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알다시피 힌트는 얻었어도 연립하는 것도 좀 꽤나 어렵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모르는 문자 4개고 식 4개면은 충분히 연립해서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초초속 잘 찾아보면은 뭐 결국엔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1차 이상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px는 1차라고다. 그럼 얘도 3차 방정식, 얘도 3차 방정식. 그럼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개수 비교를 이용을 해봤더니 a가 0이 나오더라. 그 말은 1차식이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버렸던 거고요. 두 번째, px가 2차식이라고 2차 방식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 없이 그 모순 없이 정답이 나왔으니까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16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의 서로 다른 세 근 중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고요. 그중 2개는 2개가 허근인데 그 녀석의 합이 1이래요. 이 녀석의 두 허근의 합이 1일 때 두 정수 a, b에 대하여 a랑 b는 일단 정수라고 예를 해줬습니다. 이 두 녀석은 정수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와 b의 합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3차 방정식인데 허근이 2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합은 1이라고 했죠? 그럼 나는 곱을 이 두 허근의 곱은 k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죠. 그쵸? 어떻게 작성하죠? x제곱 마이너스 합 1 x 더하기 곱 요런 식으로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다가 요 식이랑 요 자변의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x가 있어야 x 세제곱 될 거고 상수항만 비교해 볼까요? k한테는 마이너스 k분의 4를 곱해야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곱한 게 좌변식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좀 전개해 보면은 x 세제곱 x 제곱의 개수들만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k분의 4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하면은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x 개수들 살펴보면은 얘네 두 개 하면은 플러스 k분의 4 그 다음에 또 다른 x 여기 플러스 k 있죠. k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요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건데 그때 요 녀석이 이제 a인 거고 요 녀석이 이제 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아까? a랑 b는 정수라고 했잖아요. 정수. 그럼 여기서 이 노란 그 동그라미 친 애들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k분의 4들이 정수가 돼야 되고 그 말은 뭐다? k는 4의 약수여야 된다. 그래서 k는 1, 2, 4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되겠죠. 그렇게 돼도 이 k분의 4가 정수가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는 이 분홍색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판별식을 좀 써봐야 돼요.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가 되는데 허근이 나와야 돼. 즉 음수여야 돼. 따라서 여기서 k라는 녀석은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k는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k는 4의 양의 약수 또는 음의 약수라고 얘기했었는데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양의 약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k는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랑 플러스 4 요렇게 네 가지가 되겠더라. 그럼 그때 k 대신에 1 대입해서 a와 b 구해서 더하시고 2 대입해서 더하고 4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표 비슷하게 좀 작성을 할게요. a와 b 이렇게. 자, k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될 거고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이거 요렇게 합시다. 자, 좀 이따가 다른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좀 힘들게 풀고 있었는데. 자, 그다음 B는 여기 K 대신에 1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 4 더하기 1이니까 5 그 다음에 K 대신에 2 대입하면은 2 더하기 2니까 4 4 대입하면은 1 더하기 4니까 5 그럼 그때 각각의 A 더하기 P는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3 나오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 A 플러스 B는 0 또는 1 또는 3이 되겠더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뭐를 힘들게 풀고 있었냐면은 어차피 문제에서 A와 B를 더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K분의 4 K분의 4가 사라져서 결국에 K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K가 아까 1, 2, 4였으니까 얘네한테 1을 뺀 0, 1, 4 이 세 놈이 정답이 되겠더라 해서 1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합을 1이라고 알려줬고 그럼 나는 곱을 K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두 허근을 실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작성하고 걔랑 얘가 같아지도록 하는 나머지 1창 곱해져서 개수비교법 이용하고 얘네들 그때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가 모두 정수여야 한다. 그 말은 k가 4의 양의 약수 또는 음의 약수여야 한다. 근데 다시 이 분홍색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허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씀으로써 k의 범위가 나오더라. 따라서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은 안 돼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로 해서 정답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마무리하고요. 자, 18번도 한번 가볼게요. 18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x에 대한 방정식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6 이꼴 제로라는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는 일단 지금 4차 방정식인데 봤더니 보기차식 꼴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을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씨는 어떻게 바꾸냐? 자,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a 플러스 6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겠죠. 자, 근데 다시 x에 대한 이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 즉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허근 가지면 얘도 허근 가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단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허근 가져야 되니까 얘 가지고 판별식 쓰면은 4분의 t 즉 1-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인데 걔가 음수가 되면 우리 허근 갖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게 되면은 얘가 허근 가져? 그럼 얘도 허근 갖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얘가 실근을 가져도
돼요. 얘가 실근을 가도 되는데 그 실근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자, 다시. 얘가 실근을 가지는데 어떻게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가 있냐면은 얘가 실근은 같대. 만약에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찌됐든 일단 실근인데 만약에 음의 실근이 나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t가 뭐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요것도 실근이니까. 근데 우리 t라는 녀석은 x제곱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이 x 입장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는 허근밖에 없다 이거예요. 허근밖에. 그래서 이 문제는 18번 문제는 근의 부호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이제 20번 문제는요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렵기는 한데 딱 세 가지씩만 봐주면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두 번째, 얘가 실근을 가져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얘가 실근은 같대. 실근을 갖대.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음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합시다. 음의 실근 두 개.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얘는 실근이어도 x 입장에서 얘는 허근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허근 갖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가 있겠더라. 그래서 1번,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아까 판별식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필 실근을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음의 실근 두 개라는 거죠. 음의 실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의 부호 문제는 바로 두 가지 체크해주면 되죠.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따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을 따져주시면 되겠죠. 음의 실근 두 개라는 거는 두 근의 합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다행히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곱은 a 더하기 6이 되는데, 자 다시 음의 실근 두 개, 즉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은 당연히 양수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최종적인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한 동시에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2번 경우의 최종 범위입니다. 이거 근의 부호 문제예요. 근의 부호 문제. 이거 좀 어려운데 잘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의 부호 문제는 이제 두 근의 합과 곱 따져줘야 되고, 원래는 이제 판별식도 이제 따져줘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 개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뭐다?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가 되면은 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위에다가 좀 씁시다. 위에다가 써보면은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면은 허근을 가지게 돼요. 동시에 a가 요런 범위에 있어도 역시나 허근 갖는데요. 이거 또는이니까 합집합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a의 범위는 바로 또는이니까 이거 다 우리 a 범위라는 거지.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구해주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18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난 1번은 어렵겠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두 번째 경우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져도 된다고. 실근 갖는데 단 그 실근이 모두 음의 실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t가 음의 실수야.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이 x에 대한 방정식 입장에서는 허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2 곱하기 x-5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이 2x 더하기 6일 때 모든 x의 값의 합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7 같은 거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은 요거 3 되는 거 다들 알 거고요. 또 뭐 1.3 같은 거는 반올림
2.3 같은 거는 반올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2가 될 거고, 하나 더 2.5 같은 녀석도 반올림 하면 요거는 3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번엔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3이 되는 녀석의 범위를 좀 찾아보면 어떻게 된다? 3.5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2.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틀을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그 숫자를 기준으로 0.5를 더한 거보다는 작고, 그 숫자를 기준 0.5를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요 틀을 좀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요 녀석을 어찌됐든 간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어떤 애가 됐다? 2x 플러스 6이 됐더라. 그럼 이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된더라? 그 기준 2x 더하기 6보다는 0.5, 즉 2분의 1일 보다 더한 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숫자 요거 2x 더하기 6한테 2분의 1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2분의 1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숫자,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뭐 신경을 써야 되느냐? 2x 더하기 6은 어찌됐든 간에 반올림한 결과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정수가 된다는 거는 다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반올림하면 무조건 정수니까, 그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x는 어떻게 생겨먹으면 된다? x는 2분의 정수꼴이면 돼요. 2분의 정수꼴. n은 정수. 굳이 x가 무조건 정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수면 당연히 전체도 정수지만 x가 2분의 정수꼴이어도 얘 이거 2 약분되면은 정수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x는 2분의 n을 여기 각각의 x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입하기 전에 그 세변에 요거 뺄게요. 2x 더하기 6 여기도 뺄 거고 이거 뺄게요.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인데 얘한테도 이거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얘 뺐으니까 2분의 1만 요렇게 남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에서 x 대신에 2분의 n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n을. 그러면은 4분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n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거 먼저 좀 계산하고 할 거예요. 이거 좀 계산 먼저 할게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플러스 4 되는 거 보이겠죠? 자, 다시 x 대신에 2분의 n 2분의 n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n 그 다음에 플러스 4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요 녀석이. 그 녀석의 범위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세변에 4를 곱할게요. 4.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n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16이 그리고 4를 곱했으니까 2보다는 작아야 되겠더라. 그럼 우리 이거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바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따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따로 해가지고 그 연립부등식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1번부터 해석해봅시다. 1번. 자, 마이너스 2를 이항을 시키면은 n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1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2를 이항을 시키면은 n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14가 0보다 작다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타깝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근해 공식. 그럼 얘는 n쪽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일단 이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해 공식 이용해서 n 구해보면은 n은 9 풀마 루트 81 마이너스 18 즉 9 풀마 루트 18 빼면은 63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n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n은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9 마이너스 루트 6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런 범위 나오고요. 자, 얘도 또 근해 공식 써보면은 n은 9 풀마 루트 81 마이너스 14 즉 9 풀마 루트 65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69가 아니죠. 네? 14 빼면은 67 67이네요. 67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얘가 작은 쪽이니까 큰 놈과 작은 놈 사이가 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n의 범위는 9 더하기 루트 67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루트 67보다는 크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수직선에 표현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 좀 봅시다. 요거는 7점 얼마죠? 그쵸? 7점 얼마. 그러면 거기에다가 9 더했으니까 이 전체는 16점 얼마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자, 다시 9에다가 7점 얼마 빼면은 얘는 1점 얼마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얘는 8점 얼마죠? 8점 얼마. 그럼 9에서 8점 얼마를 빼면 얘는 0점 얼마고, 8점 얼마 더하니까 얘는 17점 얼마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수직선에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뭐야? 연립부등식이니까 초록색 1번씩도 만족해야 되고 분홍색 2번씩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집합, 집합으로 좀 따지면은 교집합 관계에 있는 애들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교차되는 부분. 자, 초록색 갑시다. n은 16점 얼마. 여기가 16점 얼마. 걔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점 얼마. 여기가 1점 얼마.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1번식. 그 다음 2번식은 0점 얼마보다, 여기 0점 얼마. 0점 얼마보다는 크고, 이거 색칠하면 안 되죠? 색칠 주시죠. 그 다음 어디까지? 17점 얼마. 여기. 그래서 구멍 뚫어주고, 17점 얼마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모든 x의 값을 물었는데, 우리는 지금 x를 찾아야 돼요. 지금 요건데 n이죠, n. 그럼 n을 먼저 구해보면 n은 여기에 정수 누구 있다? 1 있다. 우리 아까 요거 n은 정수라고 했잖아요. n은 정수. 그러면 이 분홍색과 초록색의 공통 부분, 바로 여기와 이 범위에서 정수는 누구 있다? 바로 1과 17이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1과 17. n은 1과 17이다. 그럼 그때 x는 2분의 n이니까 그때 x는 2분의 1과 2분의 17이 되겠네요. 그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때 x의 합물었네요. 합. 두 개 더해. 2분의 18이니까 9 정답 5번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x-2 곱하기 x-5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때 2x 더하기 6이 된다라는 그 문장을 보고 이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값은 무조건 정수, 즉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선 x는 굳이 정수일 필요는 없고 정수면 당연한 거고 2분의 n, 2분의 정수거리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x를 2분의 n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n에 대한 부등식 찾고,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즉 1과 17을 찾은 다음에 x 구해서 정답 구해본 그런 유형의 문제였네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잘 정리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한번 다시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20번 문제는 보니까 맞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번은 특히.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아까 18번에서 18번 문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근의 부호 문제라고 했었죠. 근의 부호 문제. 근데 이제 20번 문제는 이제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게 뭔 소리냐면 우리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조건, 아니면 뭐 1보다 작을 조건, 아니면 두 근 사이에 1이 올 조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근의 위치를 물어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아까 근의 부호 문제는 세 가지를 봤어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의 부호. 만약 두 근의 부호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였어. 그럼 근관계에서의 관계 써보면은 두 근의 합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고 곱은 양수 나와야겠죠. 두 근이 만약에 모두 음수였어. 그럼 합은 음수 나와야 되고 곱은 양수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한 놈은 양수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음수근을 가질 때는 합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곱은 무조건 음수다. 뭐 이런 게 근의 부호 문제였어요. 이거 이제 마플 시너지에도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하여튼 우리는 마지막 문제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의 분리 문제 지우고 20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에 2p 더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p제곱 2p제곱 플러스 6p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6p제곱 더하기 3 = 0.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와 베타의 값이 모두 0과 2 사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p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 비교되어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건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요거 조립제법 이용할 건데 3 대입하면은 0이 나와요. 3 대입하면은 조립제법 쓰면은 1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 2p 제곱 더하기 6p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6p 제곱 더하기 3 1 3일은 3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6p 2p 제곱 마이너스 1 곱하면은 6p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0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 제곱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자, 요거랑 요거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요만큼은 지우고 x 마이너스 3 기억하시고요. 자,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지저분한데? x 마이너스 3과 여기서 얘네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 제곱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근 하나 찾았어. 이거 3이라는 근이 있고 그때 알파, 베타 값이 모두 0과 2 사이가 돼야 된대요. 그럼 얘는 알파랑 베타는 아니네. 이 x는 3이라는 녀석은 0과 2 사이 없는 애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녀석은 누구다? 이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소리네요. 얘는 뭐고? 얘는 그럼 감마가 되겠죠. 나머지 한 놈. 자, 그러면은 그때 p의 범위 어떤?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2p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라는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0과 2 사이에 오도록 하는 실수 p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a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뭐라고? 알파, 베타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0과 2 사이에 있도록.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이 방정식을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을 할게요. 우리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관성 방정식을 함수로 또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그 문제 알죠? 그죠? 그럼 그 개념을 이용하면은 좌변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걔랑 y는 0, 즉 x축이죠. 그죠? 그럼 봐봐.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인데 문제에서 얘네들은 실근이에요. 실근. 왜? 범위가 있잖아. 0과 2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근이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우리의 정답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 알파와 베타는 0과 2 사이에 있어줘야 된다고요. 0과 2 사이에. 그럼 이 근의 분리 문제 몇 가지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세 가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였냐면은 첫 번째, 일단 두 근 나와야 되고 문제에서 거기 가로 안에 보면은 알파, 베타 범위를 보면은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판별식을 먼저 쓸 건데 두 근 나오고 같아도 되니까 중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좀 색깔펜으로 할게요. 색깔펜으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헉은 나오면 안 되잖아. 실근 나와야 돼.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 두 번째. 이 근의 분리 문제는요. 요 경계가 되는, 요 문제에서 말하는 이 경계가 되는 숫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보면 돼요. 지금 그래프 보면은 0에서의 함수값 양수고 2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잖아요. 그죠? 그 두 개 써주면 돼요. 얘를 내가 잠깐만 fx라고 설정을 할게요. 이 좌변식을 fx.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그 경계가 되는 숫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즉 0에서의 함수값 지금 보면은 양수여야 하고 양수. 2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여야 하네요. 2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여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다? 꼭지점의 x좌표와 그 경계가, 또 그 경계가 되는 녀석들의 대소관계 해주면 돼요.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랑 그 경계가 되는 숫자들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좀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꼭지점 x좌표 여기잖아. 이 녀석은 0과 2 사이에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조건만 따져주면은 최종 정답 나옵니다. 이 근해분리 문제 딱 세 가지예요. 어떻게? 판별식. 그 경계가 되는 숫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 다음 세 번째는 꼭지점 x좌표와 그 경계가 되는 수들의 대소비교. 딱 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판별식. 여기다 할까요? 첫 번째. 자, 판별식 가볼게요. 짝수니까요. 4분의 d가 되겠죠. 계산해보면은 p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요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파, 베타는 문제에서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중근 가져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p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고 갈게요. 요거 일단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경계가 되는, 즉 문제에서 0과 2. 얘네가 바로 지금 아까부터 얘기하는 경계가 되는 수예요. 그 수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양수해야 된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럼 F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은 2p제곱 마이너스 1. 2p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양수여야 되고 또 2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은 4 빼기 1 하면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더하기 2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2p제곱. 이렇게까지. 걔네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는 p제곱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p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요것도 체크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요거 잠깐만 데리고 올게요. 요거 2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3이 양수여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판별식 때려보면은 이 p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각하면서 판별식 해보면은 음수 나와요. 음수. 즉 무슨 소리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없다고. 즉 무슨 소리야?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붕 떠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p가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얘는 그래서 굳이 볼 필요 없고. 자, 마지막 3번. 꼭지점 x좌표 공식 알죠?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요거 계산해보면은 p네요. p가 어떻게 되는다고? 0과 2 사이에 된다고. 요 세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은 최종적인 정답 나옵니다. 요 세 가지. 이거 근해분리 되게 중요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꼭 체크하세요. 그 세 가지가 뭔지는 좀 어느 정도 암기는 해 주셔야 되고, 그때 그 각각의 부호 또는 뭐 판별식의 부호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아시죠? 꼭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때 실수 p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 범위 구해봅시다. 여기 p축이에요. p축. 뭘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여기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2분의 루트 2니까 이거 1보다 작죠, 그죠?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도 여기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분홍색으로 갈게요. 0과 2 사이 된다. 0은 그럼 여기 있겠다. 0은 여기 있고요. 0과 2 사이.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은 노란색도 만족하고 초록색도 만족하고 분홍색도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다? 여기네요. 여기가 바로 최종적인 p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주관식 문제니까 최종적으로 적어보면은 우리의 p의 범위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최종적인 범위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근해 분리 문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마플 시너지나 아니면 개념책 이용해가지고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18번에 나왔던 근해 부호 문제, 두 근해 부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역시도 3가지 따지는 거 또 다시 정리하시고요. 얘도 3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정말 난이도가 그래도 5회차보다는 쉬웠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뒷부분은 많이 좀 틀렸더라고요. 앞부분은 많이 맞았는데 또 해설 영상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여러 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인자고수 A계열 TRT 6회차 2차 방정식과 복소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